네, 지금부터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또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지옥문 열렸다 이렇게 좀 달아봤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노란봉투법 첫날이지 않습니까? 예.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첫날부터 지금 전국에서 쟁의행위, 교섭 신청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택배 기사들, 뭐 청소 노동자들 다들 그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들 네. 직원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청 업체인 뭐 학교든지 아니면은 뭐 CJ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원청 업체들한테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대차에서도 현대중공업 여기도 하청업체 엄청 많거든요. 만 네. 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하청업체들이 이제 현대차에다 현대중공업에다 직접 교섭 쟁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 버리면 이런 원청업체들, 대한민국의 어떤 굴지의 대기업이 있는 어떤 단체들이 이런 교섭행위, 쟁의행위 같은 것들 협상해 주다가 그냥 날 셀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언제 자동차를 만들고 언제 배는 만들고 언제 어떤 뭐 기업은 키워갈 거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진짜 14만 하청노조가 몽땅 다 쟁의행위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지옥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 이재명이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원청이 있고 예. 원청 노조가 있죠. 그리고 하청이 있고 하청 노조가 있습니다. 네. 원하청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입니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청의 노조, 하청의 노조 입장에서는 누구랑 이거에 관련해서 교섭을 하고 교섭이 잘 안 됐을 때 쟁의를 하겠습니까?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하청 노조는 하청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예. 사용자 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용자 성의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청 노조에 뭔가 영향력을 주는데 이 부분을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무한히 확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겁니까?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고요. 예. 이재명의 아버지가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누굽니까?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위원장 예. 출신입니다. 예. 뭐 가재는 개편이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른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네. 사용자성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원청 가서 내가 일하니까 원청 진짜 사장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교섭도 하고 교섭 틀어지면 쟁의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제가 2004년도에 울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KBS 기자였는데 자동차 산업과 예.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하청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천 개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품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중공업 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현대차, 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거고 예. 본질적으로 이쪽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급 뭐 5% 10%가 아니고요. 30%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희가 볼 때 와, 저 정도까지 올려줘도 기업이 가능할까? 그리고 저기는 왜 하청노조인데 하청 기업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청에 얘기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원청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딱 라인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 파업을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손해가 딱 나옵니다. 예. 부분 파업이든 아니면 몇 대 며칠 생산해야 되는데 몇 대 생산이 생산 못 딱 하니까. 손해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납기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청의 노조가 스트라이크에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원청에서 파업을 해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아예 원청이 하청 노조와 협상을 해라, 교섭을 해라,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예. 이렇게 하는가 이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노사 양이 저는
균형 있게 권한과 힘을 가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파울을 하게 됐을 때 손배소, 손해배상 책임을 맞아요. 그것도 제한을 문제가 합니다. 됩니다. 예. 그러면 파업이란 거는 저는 합법적인 파업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노조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 수단이다. 협상을 하는데 기업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절차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그게 중재로 넘어가서 중재가 결렬됐을 때 파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파업을 할 그런 합법 파업은 저는 인정하는데 불법 파업을 했을 때마저도 이 손배소를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원청 대상으로 파업도 할 수 있고 파업을 해서 예전에는 손배소를 좀 세게 때리면 노조가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의 책임성을 본인들도 이렇게 소가 제기됐을 때 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업이 하게끔 돼 있고요. 손배소도 제한을 걸게 된 겁니다. 그럼 뭐죠? 파업을 너무 쉽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임금이나 뭐 성과급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 등을 범위를 넓힌다. 그래서 단체 협약 위반도 그거 위반하면 무조건 합법적인 쟁의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체 협약을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위반하면은 무조건 파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금하고 예. 근로 시간 등 예. 복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합법적인 파업이었는데요. 이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조는 노조의 역할이 있는 거고 경영자는 경영자의 역할이 있는데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복지 부분은 아니 노조 입장에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 경영상 부분까지도 건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경영의 모든 것들을 태클 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경영의 어떤 분이 뭐 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 어떤 큰 사업에다 기부를 했다.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정치적 논리로 해서 왜 거기다가 그런 단체에다 기부를 하십니까? 해갖고 스트라이크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이제 사업 재편 같은 경우에 예. 어떤 공장을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조금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게 예. 마스카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파업을 하게 될 때 납기 못 맞춥니다. 그렇죠. 납기도 못 맞추고요. 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경영상의 판단마저도 근로조건과 관련됐다 영향을 미친다 하면 이거 왜 하냐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계속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거 시행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첫날부터 전국에서 147곳에서 지금 교섭이 열리고 지금 쟁의가 지금 벌어지고 그러는데 아니 눈에 보고서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쪽은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대한 실험실의 쥐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다. 예. 그 전에 법이란 건 뭐냐면요. 뻔히 보이는 그 문제점들을 최소한 부작용들을 최소한 가능성 그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 법안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언론에서 특히나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주한 미국 그다음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예, 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란봉투법이 되면 사업을 줄이거나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경고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걸 FDI라고 하는데 네. 작년에 3, 4분기 때 그 어떤 FDI의 투자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진짜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접는 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예. 결국 뭐냐면 인명사고가 나면 무조건 기업인들한테 CEO한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예. 형법상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입장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산재 사고가 줄거나 인명사고가 주는 게 아닙니다. 더 늘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징벌적이고 처벌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 잘못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면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을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했지만 산재 사고가 줄지 않았고 인명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노랑본특법 관련해서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은 땅 파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예. 이 하청 노조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교섭과 교섭이 틀어졌을 때 쟁의 파업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맞춰주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댓글창에서 진짜 이재명이 대한민국 그 기업들을 몽땅 다 지금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짜 망하게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요 지금 엉뚱하게 갑자기 또 개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불법 비상경 꿈도 못 꾸게 하는 그런 개헌을 하겠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건지 이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우원식 같은 경우는 제가 예. 볼 때 지금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기사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존재감 때문에 지금 그렇죠. 개헌 얘기 꺼낸 거예요? 개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한 80여일 남았는데 예. 지방선거 전까지 뭔가 해서 그때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예. 근데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뭘 할까? 근데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개헌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원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를 했던 사람. 예. 근데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 주요 자리에 공직 자리에 본인의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을 알박기를 하잖아요. 법제처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박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 아니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중임을 하게 된다, 연임을 하게 된다. 4년 연임을 하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법에 그게 있습니다. 개헌을 발의한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 예.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하도 민주당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재명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결단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떻게 하든지 여론을 조작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재명 연임 시키도록 만들겠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잘 보십시오. 국민 주권 얘기하잖아요. 예. 선출직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뭐 민주주의니까 선출된 사람이 많은 힘을 갖는 게 맞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입법과 행정은 선출 권력이 하지만 사법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케이스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헌법 재판관이나 법관들을 선출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법을 제대로 적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선출된 권력이 본인들이 가지는 그 권력을 무한히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부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훈죄가 많으니까 지금 사법부를 속된 말로 거덜내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 속된 말로 똘마니를 시켜가지고 공소 취소시키고자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시민이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에 의하면 개헌을 하는 사람 그 당사자는 중임을 못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마저도 국민의 결단이란 말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예. 지금 개헌을 하자는 건 뻔한 겁니다. 이재명 지금 내려오잖아요. 예. 대통령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 받아서 재판 받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예.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있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공소 취소해서 재판 안 공소 받게 취소 하던가. 재판을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한 사람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제도 시스템을 지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어떤 사법 시스템, 유지해온 그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하나 감옥 안 보내려고 지금 다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재명 쪽에서 뭐 우원식이든 누구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개헌의 어떤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딱 두 가지 밝히면 됩니다. 이재명이 나 떳떳하니까 검찰 조작됐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재판 받으시면 되겠네. 판사가 검찰 조작됐으니까 당신은 무죄 이렇게 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안 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뻔뻔하게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없애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려고 그렇죠? 지금 막 모임 만들고 별짓 다 하지 그러면 않습니까? 공소 취소하지 않는다. 음. 난 재판 받겠다. 그리고 개헌했을 때 내가 했다고 손치면 나는 적용 안 된다. 이 얘기 하라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음모론이 하나 좀 터졌습니다. 이게 김어준 발의 음모론인데 음모론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김어준하고 김민수하고 싸우고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김어준이요 오늘 방송에서 그 MBC 출신의 장윤수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장윤수 기자가 뭐 취재한 내용이다 막 그러면서 이재명이 검찰과 거래를 했다.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 검찰의 최소한의 기능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소를 취소하는 그런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빵 하고 터뜨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또 이재명 진영에서 완전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김어준을 갖다가 막 찌라시며 너희 음모론자지 막 그러면서 엄청 공격하고요. 전쟁이 좀 크게 터졌더라고요. 음모론 하면 이재명과 김어준과 용호 상박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음모론에 뭐, 예. 빠진 예. 백혜룡을 백혜룡에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아니 관세청을 갖다 탈탈 털었죠. 그래서 그때 백혜룡이 얘기했던 게 진짜 황당한 얘기잖아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자금 만들려고 마약을 밀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조원의 돈을 뭐 만드는 거 쉽다 이런 황당한 짓거리,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떡하니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직권남용으로 걸면 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켰어요. 예. 근데 이문정 검사라고 이 사람도 약간 좀 제가 볼 때 좀 4차원에 있는 검사 아닙니까? 이문정마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닌데? 막 그랬죠. 예. 그랬는데 여튼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지금 저기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김어준이 MBC 출신의 장인수 기자한테 물어봅니다. 김어준이 팩트냐? 팩트라는 거예요. 예. 공소 취소 내 사건을 취소해달라고 이재명 쪽에서 검사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자로. 이건 예. 뭐죠? 그러면서 너희 이거 해주면 너희 수사권 유지시켜줄래. 바꿔먹는다는 거잖아요. 참 그런 의혹을 빵 터뜨리니까 이제 막 이재명 진영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음모론이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갈라치기를 한다. 아니 김어준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음모론입니까? 일관되게 음모론이면 음모론이지. 아니 김어준이 그 국회 나가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을 죽이고 뭐 군복을 갖다 어디다 묻어놓고 뭐 그런 거 한 거 터뜨린 거 그건 음모론이 아닌가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적인 음모론인 것 같은데 저는 한준호라는 사람이 뭐냐면 명픽을 받아서 이재명의 어떤 픽을 받아서 지금 경기도 지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부딪히는데 예. 한준호라는 사람은 그냥 빼고요. 그냥 가리시고 본질은 김어준과 이재명이 멱살잡이하는 겁니다.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악마화했잖아요. 예. 검찰을 악마해서 찢었습니다. 음. 기소하고 공소를 찢었어요. 근데 자기가 칼끝이 아니라 칼자루를 딱 잡아보니까 검찰 애들 좀 살려놔야 쓸만하거든. 쓸만하죠. 그래서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어준과 이른바 강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야, 이재명 배신 때린 거다. 자기가 권력 잡으니까 검찰 개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 칼자를 쥐고 내 목을 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재명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 보안 수사권 필요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김어준과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증스럽다는 거죠. 뻔뻔하다. 얍삽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이른바 개딸들한테 배신 때는 겁니다. 개딸들 입장에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검찰을 악마화했는데 예. 그러다가 지금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둔다? 안 맞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게 검찰을 악마하면서 정치적 흥분 상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 악마화했는데 뭐지? 왜 수사는 검찰 말고 경찰한테 다 주면 되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왜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이재명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해되는데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쥐기 위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악마하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김어준이 얘기하는 거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김어준이 좀 제대로 좀 파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진실을 한번 밝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는 이재명이 개딸들을 배신했다고 김어준이 딱 프레임이 아니죠. 컴팩트죠.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이런 내용들 지금 펑펑 터지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재명이 막 출마하려고 이낙연과 경쟁할 때 뭐가 터졌습니까? 이낙연 진영에서 갑자기 대장동을 아십니까? 하면서 대장동을 꺼내들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재명이 날아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방선거 굉장히 좀 우울해하시고 이거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나 하면서 걱정들 하시는데요. 쟤네들 그 안에서 권력싸움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그럼요. 김어준이 지금 여태면 친문 진영이 친명 진영하고 이재명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여기에 분명히 일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보수 진영이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신만 좀 차려주고 단일 대우로 딱 뭉치기만 한다면 분명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국민의힘에서 진짜 뭐 성명문을 내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도 타이밍이 참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시는 거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결단을 진작에 내렸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래도 밀려서라도 그래도 어저께 나온 게 좀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 성명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 안에 굉장히 좀 또 뒤에 스토리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내고 모든 것들은 예.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재명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예. 이재명이 본인 살고자 재판을 아예 삭제하고 예.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3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그 하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의 폭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막기 맞습니다. 위해서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중에서 지방선거 네. 져도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선거 지면요. 예. 여러분 삶이 비참해집니다. 단순한 요번이 그냥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예. 이번에 지면요. 저희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부 다 흔들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언론. 이재명이요. SNS에 좌표 찍어서 올립니다. 예.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조리돌림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속된 표현으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예. 다 장악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숨 쉬면서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지방선거 우리가 진다? 그러면요, 이재명은요 막말로 원한 거 다 합니다. 왜냐? 그게 본인들이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나라를 절단내잖아요. 히틀러도요 다수결로에서 집권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한 겁니다. 예.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요번에 지방 권력까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까? 저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동혁 대표가 계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17명과 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들어왔다면 같이 했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수기 때문에 사법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저령과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저희가 갇힌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절실함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과정 속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좀 넓게 멀리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요, 윤석열 대통령 수행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고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란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 만약에 절윤 안 하고, 그러니까 절윤이란 표현, 저는 이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프레임인데, 제가 언론이 썩었다, 언론 문제 많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단어를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여기 선언에 보면 그 어떤 부분에도 절윤 같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 은퇴하고 이미 대통령직을 마친 그 대통령이 다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마치고 나면은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정치행위나 그런 거에 개입을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그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잘라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프레임을 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결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어, 이런 프레임으로 좀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왜 매번 놀아나야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면식도 전혀 없지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KBS 19년 다니다가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성공, 그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고요. 이겨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 지방선거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 비판 다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간절합니다. 절윤하면 이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윤 어게인 하면 이길 수 있는 건 확실한 건가요? 저는 그것도 참 걱정인데 윤 어게인이든지 뭐 다 품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결국엔 이런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결국엔 내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조광한 최고위원, 예, 그리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김민수 있었고요. 최고위원도 예. 있었고요. 한 8분이 예, 남양주에 모였습니다. 예. 남양주에서 조광한 위원이 남양주 시장을 했었거든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월요일 날 어제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안철수도 만나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또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는데 또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의원들도 만나고 당원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밀리듯이 한 거는 아닙니다. 예. 이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우리가 지금 2021년 그 1년 동안 열심히 선거해서 2022년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한미동맹 그리고 문재인 때 죽 써놓은 탈원전 정책 우리가 원전상태계 복원하고요. 지금 방산산업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체코, 폴란드에 가서 그때 방산 수출을 하고요. 중동에 방산하고 지금 이른바 코스피 6천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패권, 자유민주주의 제조 패권 제조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 왜냐하면 그게 중국이 저쪽이고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 방산, 그리고 조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 보수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명예회복을 시키고 그러신다면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장동혁 대표, 여러분 장동혁 대표 못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의 그 필리버스터와 목숨 걸고 했던 그 단식 여러분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이재명의 이 폭주를 과연 누구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정말 아쉬운 점은 좀 이게 좀 빨리 좀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동훈에 대한 어떤 징계들. 이번에 그 어제 의총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전혀 그런 의논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징계, 뭐 김종혁에 대한 징계, 뭐 이런 징계들 다 철회해야 된다. 그런 소리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의총장에서 장동혁 지도부 대신에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쪽에서 착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치면 본인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이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독립운동했던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당원과 국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김어준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멱살 잡기 직전으로 싸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참 이 안에 지금 뭐 국민의힘이 깨지고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렇게 흔들리면 한동훈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한동훈 돌아오고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만큼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행동이 좀 느리긴 하지만 결단이 좀 느리고 하지만은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심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어떤 진심이 없고 진실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줬던 필리버스터라든가 목숨 건 단식이나 그런 모습의 어떤 진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동안 뭐 장동혁 보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절에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외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장동혁 대표를 돕지 않고 싸우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갖다 비난하고 그래 이제 국민의힘 버리고 탈당할 거야 하면서 탈당 릴레이를 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좋냐? 누굴 위해서 탈당을 하고 누굴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국민의힘을 비판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김기영 대변인도 어떤 그런 부분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을 좀 믿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딱 내놓으니까 이걸 또 이제 각 언론들이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국민의힘 절윤 선언. 그러면서 절윤 선언하니까 전한길 대표가 반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사를 완전 도배를 만들던데 글쎄요. 전한길 대표 쪽에서는 윤석열을 버리면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예. 이재명이 이중되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전한길 강사님의 얘기 예.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에 이중됩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좋구나. 이중대가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목숨 걸고 단식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예. 좋아할까요? 예. 갈등 양상을 부추겨서 그 수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 이재명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예. 장동혁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한길 강사께서 선생님께서 뭐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이재명 좋아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다. 저도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말이 어떤 쪽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갈라치기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이재명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선거 말고 선거를 이기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그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선거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의 폭주를 저지하지 못하면 저희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단일한 전선에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저 장동혁 대표와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게 기본 아닐까요? 사소한 차이, 그 차이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적전 분열됐을 때 이재명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김어준과 이재명이 지금 개딸을 놓고 개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때는 개딸들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전한길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때 이재명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김어준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견 제시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비판 그리고 장동혁의 한 워딩이나 하나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목숨 걸고 싸워왔는지를 본다면 저 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장동혁 대표하고 전환길 대표하고 뭐 그분 맞진 않지만 네, 뭐 국민의힘에 장동혁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먼저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이재명의 폭주와 그리고 민주당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진짜 그런 어떤 국리를 할 수 있는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와도 좋고 뭐 저쪽은 아마 전환길 대표가 직접 나온다고 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누가 된다면 나와서 한번 진짜 이제는 보수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끔 그래도 방향은 저는 어느 정도쯤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대동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안 돼, 한동훈 안 돼,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정말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잘한 것도 있어 라는 부분에 공통점을 서로 더 많은 분들이니까 한번 좀 제대로 좀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건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가셔서 한번 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지금 여러분의 댓글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뭐 토론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분열되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그 틈을 갖다가 어떤 좌편향된 이재명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민주당 그 끈아풀이 돼버린 언론들이 계속 틈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연초부터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행사를 쭉 할 때 그 연단에서 함께 연설했던 두 분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때는 장동혁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전환길 대표도 그때는 전환길 강사로 해서 함께 윤석열 대통령 구하자고, 탄핵은 안 된다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한번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 국내외 정치 소식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댓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데 진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김기흥 대변인이 전하는 국민의힘의 생각, 그리고 펜앤을 대표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펜앤마이크가 또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해온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다. 저희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만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논평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